자, 끝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경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인데 네.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갖다가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 미국 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쿠바화될 것이다. 쿠바화요? 네, 쿠바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쿠바를 갖다가 가보신 분들, 혹은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쿠바 그 하바나 거리를 보게 되면은 60년, 70년 된 올드카들이 막 돌아다니고. 예, 예전 차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원색을 좋아하잖아요. 네. 굉장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호화찬란한 색깔의 올드카들이 막 예. 돌아다니는데 그게 하나의 뭐 관광거리도 되는 거고 네. 그 쿠바의 어떤 상징처럼도 여겨지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쿠바인들은 일부러 이렇게 올드카를 몰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쿠바인들이라고 왜 새 차를 갖다가 타고 싶지 않겠어요. 예. 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올드카가 이렇게 길거리를 갖다가 누비는 이유는 바로 이제 1959년에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피델 카스트로. 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이제 완전히 쿠바와의 국교를 갖다가 단절을 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계와의 교역 이런 걸 갖다가 다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쿠바인들한테는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자동차 부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쿠바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있던 자동차를 갖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고쳐가면서 네. 열심히 타는 그래서 이제 올드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요. 예. 이 조나스 그 애널리스트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25%의 지금 자동차 관세, 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도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왜 지금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많이 다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상층 이하의 서민들이 새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또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더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미국 거리를 누비게 될 거란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쿠바화될 거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의 일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미국에 가면은 이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부품이 고장 나면은 어디 가서 구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도 네. 사실 뭐 부품을 어디 가서 삽니까? 기껏 해봐야 뭐 대형마트 가게 되면은 앞에 뭐 윈도우 브러시라든지 뭐 엔진 오일 정도? 네, 엔진 오일 정도? 네. 그 엔진 오일 가는 사람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네. 네. 근데 이 애프터마켓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이런 조그만 규모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형, 대형 그 마켓처럼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서 취급하는 보통 부품들이 자동차 부품 수가 보통 한 10만 개, 네.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차의 부품은 가면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개면 엄청나네, 예, 예, 진짜. 예. 그리고 여기 이게 보통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애프터마켓 기업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두 개를 갖다가 꼽는데 네. 하나가 이제 오토존이고요. 또 하나가 오라일리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토존은 미국 전역에 한 6,500개 매장을 갖고 있고요. 오라일리가 6,20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도시에 가면 이런 마켓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마켓을 이용할까? 사실 미국에는 공인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뭐 한번 그냥 갔다 가면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보통 $100 정도거든요. 그 예. 공인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14만 원 정도 되는 예, 거죠. 일단 비쌉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좀 복잡한 걸 갖다가 고친다라고 하게 되면 공인비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이 미국 가게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당신들 그 가정에서 네. 제일 부담되는 항목이 뭐냐? 그러니까 1위가 바로 자동차 수리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2위가 의료비나 아니면 저기 뭐 생필품. 그다음에 3위가 월세, 렌트비. 네, 네. 그 정도로 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게에서는 웬만한 고장들은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가 수리. 자가 수리를 하려고 하는 네네. 겁니다. 그래야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애프터마켓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애프터마켓에는 보통 그 자동차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아하.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을 갖다가 이게 어디가 고장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선택해서 네. 추천도 해주고 아, 정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군요. 또 공구까지 빌려준다 그래요. 네, 네. 뭐 임대료는 물론 받겠죠. 그리고 예. 돌아오면은 다시 그 임대료는 그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는 네.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웬만한 정비센터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쓰느니 웬만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렇게 수리해서 쓰는 문화들이 발달을 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 같은 경우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주식이. 네. 오토존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한 500만 원 정도예요. 요즘은 더 올랐겠네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오라일리가 지금 200만 원 와, 정도입니다. 주당. 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이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이 오토존이라든지 오라일리의 그 영업이익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20%입니다. 네. 매출 총 이익률은 50%에 달하고요. 이런 정도의 이익률이라는 거는 명품 소매점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코스트코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영업이익률이 3%예요. 그다음에 그 건축자재들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홈디포라고. 네. 거기가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근데 여기가 20%니까 사실은 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미국은 우리들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애프터마켓의 어떤 번성 뒤에는 미국 서민들의 어떤 애환이 서려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그렇게 정리를 갖다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업계가 못 살겠다. 지금 이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좀 읍소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좀 변화시켜달라는 서한을 보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23일인가요? 부품 관세 일부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가능성은 있겠네요. 이게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품목 관세라든지 네. 부품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타격은 다른 나라들이 많이 받겠지만 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공급망이 완벽이 돼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네. 어떤 밸류체인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 보면 현대자동차에 속해 있는 그 밑에 그 일종의 도급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생태계가 있어야지만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두는 건데 네. 미국에는 그런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정책을 고집하게 되면은 이 조나스 애널리스트의 분석대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쿠바화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흐름이 관세 일단 초반에 높게 잡고 조정 국면을 좀 그렇습니다.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시기와 정도가 좀 궁금해질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될지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